2026년 새해 내 계좌를 불려줄 진짜 주도 업종은 무엇인가? 코스닥 시장에서 섹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 굉장히 길게 갈 수밖에 없다. 조금 비겁하다. 스스로 무너지시네요. 네, 26% 상승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 장르가 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지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4,000선 돌파, 그리고 AI 버블 논쟁까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였는데요. 투자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026년 새해 내 계좌를 불려줄 진짜 주도 업종은 무엇인가? 자, 이 뜨거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오늘도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먼저 읽어내는 승부사 하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창환입니다. 네. 저희 생각이 달라 코너를 자주 빛내주시는 분이죠. 팩트와 숫자로 시장을 압박하는 실력자 알상무 오동석 팀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가 친구들의 도서팀장 알렉스입니다.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 2026년 새해를 뜨겁게 이끌어갈 주도 업종은 무엇인지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이오 인프라. 바이오, 그다음에 AI 인프라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AI 인프라, AI도 아니고 AI 인프라. 발을 걸쳐 놓겠다는 거죠. 네, 발을 살짝 이렇게 걸쳐놓고. 네. 네. 자, 그럼 먼저 알상무님, 네. 2026년 국장 주도 업종으로 바이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왜 하필 바이오입니까? 국장에서 바이오는 좀 깊이되는 어떤 섹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건 왜 그럴까요? 바이오 투자하셨다가 네. 대부분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가 뭐 1상, 2상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가 뉴스가 좀 안 좋은 게 나오면 네. 정말 안 좋은 굉장히 급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바이오는 절대 안 해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기관 투자자들도 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작게 가져가는 쪽이고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옛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그랬고 요즘에는 우리도 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성숙해져서 달라졌습니까? 네. 네. 또 AI도 좀 많이 도입해가지고 네. 지금 신약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실적이 없이는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실적도 나오고 있고 바이오는 확실히 달라진다. 지금 원래는 조금 불안 요소들이 있으면 지금은 달라졌다. 네. 예. 근데 제가 확실히라는 워딩을 아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네네, 그럴 수 있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하창환 대표님은 새 국내 증시를 이끌어갈 섹터로 네. AI 인프라를 꼽아 주셨습니다. AI 인프라 좀 어렵습니다. 아니,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겁니까? AI도 아니고 인프라가 붙었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 발을 이렇게 걸쳐 놓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반도체에서 뻗어 나오는 게 지금 AI라는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그럼 그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필요한 게 이제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네. 근데 에너지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에너지를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인프라를 설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AI 발전을 하면서 후속으로 나오는 쪽이라는 거죠. 주변에 필요한 친구들. 그렇죠.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산업의 사이클로 봤을 때 네. AI 인프라가 굉장히 길게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논리 그럴싸합니다. 자, 이제 서로의 논리를 한번 깨 부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창과 방패처럼 부딪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알상무님, 하창환 대표님의 AI 인프라 낙관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약간 이 표현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비겁하다. 비겁하다? 왜냐면 AI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AI가 될지 모르겠지만 AI로 가는 길에 투자를 할 거니까 네. 거기에 얹혀가자 이런 의미거든요. 따라와라. 사실 확신이 없는 게 아닌가. 저기 가면 뭐가 있을 수도 있어. 네네. 그러니까 같이 가보자. 네네. 약간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인신공격이고요. 진짜로 네. 이제 좀 약했어요. 네. 그 약간 타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 대표님. 제일 중요한 거는 네. AI 관련에 투자할 때 지금 제일 위험한 리스크가 네. AI 버블론이죠. 아, 버블론 오케이. 핵심은 AI가 안 된다가 아닙니다. AI로 가는 길이 너무 멀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 일부 기업들이 힘들 수 있다. 요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힘든 기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AI 인프라 투자가 완전히
완전히 안전한 투자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완전하진 않다. 네. 예, 뭐 썩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전혀 타격감이 없습니다. 이제 답변해도 될까요? 하 대표님, 뭐 네. 이거는 공격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좀 생각보다 네. 너무 좀 근질근질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신 건가? 네. 분명 창과 방패라고 해서 네네. 좀 어떤 위험한 질문이 나올까? 방패 없이 지금 막으셨습니다. 네, 아무런 그냥 뭐 방패 쓰지 그냥, 않고. 네, 편안하게 쳐다보니까 스스로 무너지시네요. 네, 자, 그럼 하 대표님께 공격 기회 드려보도록 하죠. 네. 자, 하 대표님, 알상무님의 바이오 추천 어떻습니까? 왜 좀 산업적으로 연결고리가 있고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냐면 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폭 자체가 굉장히 좀 좁습니다. 네. 근데 신약은 결과 뭐 이전 데이터 좋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대요. 이거 네. 미리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모르죠. 그리고 아까 좀 저의 공격권을 또 주신 게 뭐냐면 네. AI를 기반으로 신약을 연구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혁신이에요. 네. 근데 그게 되려면 AI가 발달해야 돼요. AI가 발달하면 제 인프라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결국엔 알상무님 말씀하신 것에 네. AI가 또 포함이 돼 있네요. 그럼요. 결국 바이오가 단단해진 것도 AI가 들어왔으니까 단단해졌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공격과 방어를 한 번에 돌고 해버렸습니다. 돌아 AI. 그렇죠. 이렇게 되는군요. 네. 자, 두 분의 토론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에서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미국 증시를 뜨겁게 달굴 주도 섹터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소비재. 소비재라고 말씀해 주셨고 로봇이라고 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 역시 갈렸습니다. 자, 먼저 알상무님. 네. 미국의 유망 섹터로 일반 소비재를 꼽으셨습니다. 자, 요즘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소비 심리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재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심리 지표, 심리 지수들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쓰죠. 많이 씁니다. 써야죠. 미국인들이 많이 써요. 네.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 저축도 없고 그 수입이 줄고 있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실은 미국 GDP 성장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연준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왜 이렇게 경기가 안 나빠지지? 금리를 내려주고 싶은데 경기가 안 나빠져. 그런 고민을 합니까? 물가도 잘 안 내려갑니다. 네. 게다가 월마트, 미국의 일반 소비재의 가장 큰 기업이죠. 26% 상승했습니다. 엄청나네요. 게다가 일반 소비재 기업 제가 말씀드린 거 월마트, 맥도날드, 코스트코, 코카콜라 보시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가끔 연간으로 하락할 때는 있어요. 근데 네. 안정적이에요. 일단 상승 곡선에서 벗어나진 않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일반 그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 매장도 그리고 배달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무님께서 얘기해주신 네. 그런 이제 월마트 같은 회사들도요 물류로 다 로봇들이 옮겨요. 로봇들이 다 옮기고 있습니다. 이미 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미 다 로봇들이 하는군요. 그럼요. 이거 로봇과 AI가 좋아진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좋은 사례예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네. 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 상대를 잘못 만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결국에 안상무님이 얘기하다 보면 AI 얘기를 먼저 하세요. 네, 스스로 먼저 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월마트 안에서 로봇들이 다 일을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미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의 로봇 댄스 팀에서 막 안무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배달 로봇 같은 경우도 눈에 많이 보여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로봇의 시대가 점점 더 열리겠구나. 그리고 YTD라고 해서 연평균 수익률을 따져 보면 네. 일반 소비재보다는 그래도 로봇 주들이 이미 주식시장에서 플러스 수익도 훨씬 더 높다. 시장의 관심이 이미 높다라는 게 이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것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도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을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 타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상무님 먼저. 반드시 해야 되나요? 네. 요거는 일단 인정을 하고 가십니까? 아니요. 예. 로봇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입니까? 사실 AI는 예측 기능이 별로 없어요. 반응을 빨리 하는 건 잘하는데 반응의 기능이 기반이군요. 그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거든요. 차 보면 저희가 운전할 때 네. 이게 못 끼어들 자리인데 절대로 끼어들 수 없는 공간인데 들어오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율주행은 그걸 잘 판단하지 못해요. 이거 절대 못 들어오는데 그럼 가거든요. 근데 로봇도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려면 AI부터 하고 와라. AI가 돼야 그 탑재돼서 피지컬 AI가 되는 건데 네. 피지컬 AI가 로봇이거든요. AI가 탑재된 로봇이다.
근데 AI도 안 됐는데 로봇으로 바로 가겠다고 하니까 약간 그래도 그 월마트 가서 사 먹으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월마트가 우선 벌고 그 다음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로봇을 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은 봐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네. 미국이란 나라가 의외로 경기 조절을 잘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주고 내려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1인당 $1,000씩 준다고. 어쨌든 $1,000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한테 $1,000를 140만 원을 쫙 꽂아줍니다. 그럼 그걸로 뭐 하실 겁니까? 그걸로요? 네. 일단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쵸. 필요한 물건도 사고 그렇죠. 하겠죠. 그럼 일반 소비재 기업이 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시장 자체가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서도 제일 수혜를 받는 게 반도체나 바이오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소비재가 과연 포함이 되느냐? 글쎄요. 네. 돈이 풀리면 결국에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같이 올라갈 수 있으면 소비재가 좋을 텐데 지금 현재 고용이나 이런 가지 부분을 따져봤을 때 과연 그 소비를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죠. 아, 지속성이 부족하다. 지속성은 명확하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전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상무님, 네. 국장에서는 바이오 섹터, 미장에서는 일반 소비재를 앞으로 좀 올해 좀 좋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네. 만약에 그렇게 투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쓰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바이오를 추천하긴 했는데 네. 바이오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그 터지면 100배. 와. 안 터지면 0입니다. 바이오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는 전체 비중에서 한 15% 정도. 아주 작게. 15%. 예. 소극적으로 투자를 네. 그리고 권장하시고. 이제 국장 내에서 반도체하고 다시 이거는 반도체로. 실전이라고 하시니까 실전. 실전에서는. 그죠. 제가 이제 주장을 아니, 하지만 이게 좋다고 하지만 실전으로는 반도체하고 AI 인프라 좀 한 30% 정도 넣으시고 그럼 왜 바이오를 추천을? 여기서 근데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수익률이 이쪽 더 높을 수 있습니다. 100배. 그렇죠. 이쪽은 올라야 한 30%밖에 못 오르거든요. 그리고 미장에서는 역시 AI하고 AI 관련 그 일반 소비재 네. 그거를 좀 나머지 한 40% 정도 배당도 좀 꽤 많이 줍니다. 배당 많이 줘요. 그래서 그쪽에 넣어두시면 연초에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하 대표님. 네.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에서는 AI 인프라, 미장에서는 로봇 섹터를 유망하다고 보셨습니다. 네. 자, 투자 전략 조언 해주시면. 일단은 이게 반도체에서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반도체라는 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계열로 저는 포트폴리오에 최소 50%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라면 지금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니까 범용과 이제 HBM과 연결고리가 있는 대형주들. 대형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선 2개 나올 거고요. 그쵸, 미국에서는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 세팅을 해주시고요. 안전빵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을 사야 돼요. 네. 그래야 지수랑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전력 인프라 같은 거 한 이제 총 50%에서 30%를 이제 반도체랑 헤드에 넣고 그다음 AI 인프라 쪽으로 해서 변압기 같은 종목군들을 한 20%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로봇은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긴 해요. 사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서 로봇주들이 분명 시장을 주도하기는 했어요. 대신에 로봇에 아까 저는 공격을 하실 때 로봇 실적 안 나오지 않느냐 저는 이거 질문할 줄 알았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방어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행히 안 해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을 오히려 한 10에서 15% 정도로 세팅을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총 반도체와 그 합으로 나올 수 있는 쪽들을 한 60에서 70% 넣어 놓으시고 나머지 이제 30%를 뭐 금리 인하 쪽 보시면은 저도 바이오 신약 좋아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을 조금 더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산업군들로 좀 순환매가 나오다 보니 다양하게 넣어 놓으시면 상당히 편안할 수 있다. 하지만 힘은 확실히 좀 실어주자.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힘은 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 변압기. 네. 이쪽으로 실어주고 실어주고 나머지에서 이제 좀 취향에 맞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알상무님은 50달러를 골라주셨고요. 44달러. 44달러. 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비록 오늘 약간의 생각의 오차는 있었지만 네. 그래도 유망하게 봐야 되는 산업군용이 다 나왔어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라. 이것도 44. 사고 저것도 사라. 다 사라. 사사. 오늘 나온 거 다 사라. 방금 깜짝 놀란 게 사사 이게 내가 죽였다 이런 의미인 줄 알고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는데. 네. 오늘도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9구로 가는 게 낫겠죠? 26년도는.